복지천국 덴마크에서 선택한 한국행이요? 다 이유가 있죠. 덴마크라는 나라에 대해서 다들 첫 번째로 떠올릴 이미지는 복지 천국일 텐데요. 한국의 예능 방송 등에서도 몇 차례 다뤄진 적이 있죠. 북유럽의 복지 천국, 노후 걱정 없이 누구나 행복한 나라.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복지 천국 덴마크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강력한 복지 체계 덕분에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나라에서 무슨 이유로 한국행을 택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 출신의 시몬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생활한 지 2년 차이고요. 한국인 남편과 함께 딸을 기르고 있죠. 한국에 와서 제가 정말 많이 들은 질문이 덴마크같이 살기 좋은 곳에서 왜 한국으로 왔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 정말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왜 이런 질문들을 하실까 하는 제 궁금증은 한국에서 덴마크를 다루는 방송들을 보며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국 방송에서 만난 덴마크는 환상 속의 나라, 천국과도 다를 바 없는 완벽한 나라의 모습이더라고요. 물론 덴마크의 복지체계는 꽤 잘 되어 있죠.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교육과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으로 나라 시스템이 운영되는데요. 많게는 임금의 50% 넘게 세금을 떼어가는 대신 모든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도 무료, 모든 교육은 무료, 관대한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다른 나라 국민들이 보았을 때 부러워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분명한 장점이 있기에 한국행을 많이 고민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까지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특히 남편과는 정말 여러 번 대화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는 아이를 위해 과감하게 한국행을 선택했는데요. 저는 다시 생각해도 참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제가 어떤 일들을 겪고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내용들은 한국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덴마크의 어두운 면이라 좀 놀라실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솔직한 덴마크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덴마크에서 아이를 기르며 계속 살아도 괜찮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크게 생긴 결정적 사건을 이야기해 볼게요. 몇 년 전 겨울에 남편이 크게 아팠습니다. 덴마크는 코로나 때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빠르게 각종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도 일찌감치 해제했고 감기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선언을 했죠. 이런 조치에 국민들의 반발은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별 생각이 없었죠. 남편은 벌써 이렇게 해제해도 되냐고 불안해했지만 전 괜찮을 거라고 자신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목이 너무 아프다고 하며 잠에서 깼는데 제대로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두통이 너무 심하다며 머리를 부여잡고 괴로워하는데 한눈에 봐도 너무 심각해 보였습니다. 급한 대로 찬장을 뒤져 감기약을 먹이고 재웠는데 아침에는 상태가 더 심각해졌어요. 코로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셀프 검사 키트를 사러 갔는데 팔지 않아 퇴근길에 여러 군데를 헤매며 셀프 검사 키트를 사기 위해 뛰어다녔죠. 겨우 하나를 구해 집에 들어간 순간 저는 충격적인 남편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고 눈도 제대로 못 뜨는 거예요. 심지어 경직이 심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더군요. 덴마크 사람들은 아플 때 바로 병원을 가지 않고 우선 자연 치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일단 약을 먹고 쉬라고 했고요. 감기 몸살이나 독감 정도로는 병원에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열이 너무 높고 몸에 열꽃이 번져 있어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응급센터에 전화를 했죠. 덴마크는 두 가지 응급 연락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어가는 사람에 쓰이는 앰뷸런스를 부르는 번호가 있고 또 하나는 응급실에 가기 전 미리 예약하는 번호죠. 응급실을 예약을 하고 간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니 좀 어이가 없으실 테지만 이렇게 해야 대기 시간이 줄어드니 미리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고 상황을 설명해줘야 합니다. 문제는 전화를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꽤 길죠. 당장이라도 들쳐업고 병원으로 가고 싶었지만 예약 없이 간다면 응급실 앞에서 무한정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 물수건으로 남편을 닦아주며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더군요. 30분쯤 지나 겨우 자리가 나서 근처 응급실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남편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다가 의식을 잃더군요. 저는 이대로 남편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발 남편을 살려달라고 지나가는 의료진을 붙잡고 부탁을 했어요. 의료진들이 그제서야 달려와 조치를 취해줬고 남편은 다행히도 의식을 되찾았죠. 그리고 엄청난 통증과 마비 증상, 심한 기침과 두통, 구토 증상에 시달렸어요. 열은 40도까지 올랐다가 내리기를 반복했고 거의 5시간에 걸쳐 코로나 검사, 독감, 소변 검사를 했죠. 그리고 약을 먹고 안정을 찾고서는
엑스레이와 심전도 검사도 했습니다. 결과는 코로나도 음성, 독감도 음성이었죠. 그럼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니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염증이 원인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코로나 변이 같긴 한데 잘 모르겠고 이제 열이 내려서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 집에 가라면서 만약 내일 다시 아프면 지피, 그러니까 지정주치의에게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연락한 저희의 지피는 스케줄이 다 차서 바쁘다며 다음 주에 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한국을 몰랐다면 이러한 것들의 문제점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남편 덕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교류가 활발했던 전 덴마크의 이러한 의료 시스템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죠. 치료가 무료이면 뭐하나요? 한국처럼 미리 건강검진을 받지도 않고 뭔가 이상해서 검사를 받으려고 해도 최소 일주일에서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오죽하면 기다리다 죽는다는 말도 나오곤 하겠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제 값을 치르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집에서 온갖 비타민과 약을 털어넣으며 완전히 나을 때까지 버텼고 다행히 회복을 했는데요. 한동안 이 일을 회상할 때면 울컥하고 눈물이 올라왔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런 일은 겪지 않으니 이런 일도 덤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네요. 물론 한 번씩 향수병이 찾아오긴 합니다. 하지만 VPN을 활용해서 덴마크의 OTT 컨텐츠를 보면 그리움도 달랠 수 있는 건 물론 덴마크의 친구들,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도 안 들어요. 이번에 감동 저장소를 통해 제가 사용하는 서프샤크 VPN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네요. 여기서 시몬 씨의 강력 추천, 서프샤크 VPN을 소개하겠습니다. VPN은 IP를 우회해서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VPN을 활용해 내가 원하는 국가로 우회해서 접속하면 다른 국가의 넷플릭스 컨텐츠를 볼 수 있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분들은 물론 한국에서 다양한 해외 자료가 필요한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데요. 그 외에도 VPN은 개인 데이터와 온라인 활동을 암호화해서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도 해커들이 데이터를 훔칠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제공업체가 사용자를 추적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특히 최근 유행인 해외 직구들을 이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보안 문제가 걱정되시죠? 무료 VPN은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프샤크 VPN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한 달 사용료가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값인데 하나의 구독으로 여러 사람이 접속 가능하니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기도 좋답니다. 게다가 30일 이내면 무조건 환불 보장도 되니 선택할 때 부담도 없죠. 설명란에 있는 서프샤크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제 프로모션 코드 감동을 입력하고 설날 특별 할인과 3개월 추가 무료 사용 혜택까지 놓치지 마세요. 잠시 감동 저장소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사용하는 서프샤크 VPN을 소개했는데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니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그럼 다시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응급실 사건 후 처음으로 저희는 진지하게 덴마크 생활을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치과와 정신과 그리고 약값 외에는 전부 무료입니다.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무료죠. 이렇게만 들으면 참 환상적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덴마크의 암 발생률과 암 때문에 목숨을 잃는 확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암을 발견했을 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말기암 상태인 경우가 많았고요. 따로 민간보험을 들었다면 개인 의사를 찾아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4, 5시경 클리닉 문을 닫기 때문에 응급 서비스는 국가가 정해둔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이마저도 대기 후 상담을 받고 오케이 사인을 줘야 응급실에 갈 수 있고 가서도 대기를 해야 하죠. 총각을 다투는 일이라면 중간에 어떻게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의료 시스템입니다. 복지국가의 무료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제대로 맛본 이후 처음으로 이 나라의 어두운 면을 뒤집어본 경험은 제게 비판적 시각을 안겨주었습니다. 주치의 예약은 기본 일주일, 처방받은 약은 3만원, 4만원씩 하더라도 진료가 무료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해왔는데 남편을 통해 한국은 그렇지 않단 걸 알고 덴마크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있단 것에 충격이 심했죠. 무료라고 해도 약값이나 성인의 치과 진료비는 무료가 아닌데 한국에 와서 보니 평균적으로 덴마크가 2~3배는 비싸더라고요. 게다가 무상의료이기 때문에 정부 자체에서 의료 수요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강해 처방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약을 적게 쓰는 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멀쩡하게 잘 끼고 다니던 렌즈가 갑자기 너무 따갑고 아파서 걱정이 되는 마음에 엄청난 예약 스케줄 속에서 간신히 빈자리를 찾아 2주 만에 의사를 만났는데 렌즈와 안경을 한번 보고 눈도 한번 들여다보더니 왜 렌즈가 따가운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눈을 푹 쉬게 해주세요.
라고 누구라고 할 법한 말만 한 뒤 안경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가라고 하면 무료인 게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제값을 치르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게 낫죠. 남편이 겪은 응급실 이야기는 사실 덴마크에서 흔한 사례입니다. 제 친구는 수두에 걸려서 열이 40도에 육박하고 고통이 심해서 울면서 몸부림치는데 의사가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나주지 않았고 응급실 예약을 하고 4일 만에 응급실에 갔지만 수두인데 그냥 쉬라며 돌려보냈어요. 고통에 몸부림치며 홀로 회복을 한 친구는 살 길은 운동뿐이라며 운동 매니아가 됐죠. 세금을 그렇게나 많이 걷어가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무상 의료도 있는데 결국 국민들이 사보험을 든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딸은 눈에 띄게 똑똑해서 영재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덴마크 사회에서는 아이가 성취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기 정말 어려워요. 덴마크는 직업에 귀천도 없고 본인이 원하는 공부는 돈 걱정 없이 할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죠? 한국 방송에서는 덴마크 사람들은 돈을 더 버는 것에 큰 욕심이 없다고 하지만 한 커플만 벗겨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덴마크는 빈부격차가 정말 크거든요. 저와 남편은 20평짜리 주택 월세를 한국 돈으로 320만 원을 내고 거주했는데 친구는 비슷한 조건의 집을 반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렌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아파트 두 채 중 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도 좋은 집을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걸 뛰어넘을 만큼 부를 축적하는 건 덴마크에서 불가능합니다. 세금도 너무 많이 나가고 물가도 너무 비싸거든요. 부가가치세가 25%니까요. 덴마크 사람들도 연봉을 올리기 위해 이직을 꾀합니다. 한 회사를 그리 오래 다니지 않아요. 하지만 월급이 올라도 세금이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죠. 제가 살고 있는 집보다 쾌적한 덴마크의 교도소를 보면 한 번씩은 내가 뭐하고 사는 건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덴마크 문화 자체가 부를 자랑하지 않는 분위기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혐오감을 보이는데 사실은 연봉을 올리기 위해 이직도 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망도 다들 있습니다. 눈이 오고 비가 올 때 자전거 말고 차를 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동차 등록세가 차 가격의 180%, 부가세가 25%니 부담스러워서 외국에서 차를 구매해서 들어오는 편법까지도 일삼죠. 이런 일들이 결국 다들 내면에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던 걸 보여주는 사례 아닐까요? 하지만 자산 자체가 압도적으로 불평등하게 시작하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기력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먹으며 버티거나 아니면 해외로 이주하거나 하게 되죠. 최근에 덴마크에서 대학까지 무료 교육을 받고 인근 유럽 국가나 미국 등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커리어를 중요시 여기고 좀 더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덴마크를 떠나고 있죠. 그렇다고 근무 환경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해고가 정말 쉽거든요. 대신 실업급여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냐고 반문하실 텐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매달 빠져나가는 높은 소득세에 추가로 본인이 직접 실업보험 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추가 보험비를 1년 이상 납부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제도죠. 근로자 누구나 실직을 하면 2년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생기고 보니 이런 문제들이 다시 보이더군요. 나라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데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평등하게 사는 것이 과연 좋을까? 덴마크의 젊고 유능한 인재는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메우는 건 제 남편 같은 외국인들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여유있게 일한다고는 하지만 반대로 외국인들은 죽어라 일하며 메꾸죠. 회사의 리더급 레벨에는 덴마크인이나 북유럽 사람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이런 걸 증명한다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지탱하는 나라가 되어가지만 외국인에게 배타적이고 박한 나라가 바로 덴마크이고요. 남편이 아무리 덴마크에 적응한다 한들 결국 이방인이라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제 딸을 가장 좋은 환경에서 기르고 싶은 마음에 미국, 캐나다, 인근 스웨덴 등 여러 나라를 따져보았는데요.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에게 미국 생활의 어려움을 물어보니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스웨덴 역시도 큰 틀에서는 덴마크와 다를 바가 없었고요. 결국 한국이 정답이었습니다. 능력을 발휘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한 개인의 노력은 인정해주고 또 개인의 성공과 성취를 박수쳐주는 곳이니까요. 합리적이고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높이 샀고요. 게다가 치안 역시 전 세계 어디를 견주어봐도 1등으로 손꼽히니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에서는 외식이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한국에서는 한 번씩 외식도 하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곤 하죠.
파랑새는 없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제게 있어 한국은 제 딸의 능력을 또 남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곳이고 안심하고 딸을 기를 수 있는 곳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덴마크가 한국에서 배울 점들을 배워와서 좀 더 발전하길 바라는데 아무래도 쉽지 않겠죠? 앞으로 한국에서 지내며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2024년 맞이하세요. 오늘은 한국 남성과 결혼해 덴마크에서 한국으로 온 덴마크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